비하인드넷 203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NHL 소식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뭐 드래프트 소식이 메인이 될 것 같고 그에 앞서서 2018-2019 시즌 한 시즌을 정리하는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뭐 개인 시상이 주를 이루는 매년 거행되는 시상식이죠. 결과를 한번 쭉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하트 트로피 MVP죠. 템파베이의 니키타 쿠체로프 선수가 수상했습니다. 압도적인 포인트 생산을 했고 이번 정규 시즌 1위에도 혁혁한 공을 올렸던 니키타 쿠체로프 선수가 MVP 하트 트로피의 주인공이 됐고요. 골리상 베지나 트로피는 역시 템파베이의 안드레이 바실레프스키 선수에게 돌아갔군요. 성적에 따른 또 공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비수상 노리스 트로피는 캘거리의 마크 지오다노 선수가 수상자가 됐고, 많은 관심을 모았던 신인왕 칼더 트로피는 밴쿠버의 엘리아스 페테르손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어서 투웨이 공격수상 셀키 트로피 세인트루이스의 라이언 오라일리 선수, 이번 컵 파이널에서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오라일리 선수가 또 상 하나를 가져갔고요. 스포츠맨십상 레이디 빙 트로피 플로리다의 알렉산더 마코프 선수에게 돌아갔고요. 감독상 잭 아담스 트로피인데 뉴욕 아일랜더스의 베리 트로츠 감독에게 수상이 돌아갔습니다. 이 밖에도 몇 개 있는데 주요 상들 이렇게 좀 언급을 해드렸고, 예상했던 결과도 있고 예상 밖의 결과도 있는 것 같아요. 이현숙 기자님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실까요?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예, 저는 참 이번 수상자들이 대부분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참 NHL 기자단은 이거 다 100% 기자단 투표인가요? 예, 기자단 투표고요. 그렇군요. 정말 이 일관성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확신하게 만들어주고. 수상 기준이 매년 바뀌나요? 수상 기준 같은 거는 이제 그냥 눈에 붙이면 또 귀에 붙이면 귀걸이고 코에 붙이면 코걸이에요. 그냥 보면은 언제는 플레이오프 못 나간 선수기 때문에 가중치가 떨어져서 얘는 안 되고, 지금은 플레이오프 떨어져도 그냥 스탠리컵 우승한 꼴리 그냥 제껴버리고 그리고 후반기를 다 이제 포함을 해도 이런 부분을 다 보셔도 참 일부는 정말 좀 동의할 수 없는 결과가 매년 사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NHL 수상에 대해서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예, 시상식 끝나면 누가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 이런 얘기는 늘 나오기 마련인데 어쨌거나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 수상자들에게는 축하를 보내고요. 그렇죠. 잘했으니까요. 잘했으니까 여기 또 후보에 오르고 또 상도 받는 거니까요. 다음 시즌 또 이 상 받은 만큼 더 좋은 활약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수들 행보를 또 주목해 보겠습니다. 2019 NHL 드래프트 신인 드래프트가 지난 주말에 있었어요. 1순위 누가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예상들도 있었습니다만 여기도 예상대로 간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현숙 기자님과 함께 팀별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을 들어보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카테고리를 좀 나눠서 갖고 오셨는데 첫 번째 카테고리가 눈에 띈 팀들이네요. 이거 무슨 의미인가요? 잘했다, 잘 뽑았다라고요 하는 거 긍정적으로 평가. 그렇죠. 잘했다라고 전반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모든 드래프트 픽은 아니지만 거의 1, 2라운드를 중점적으로 봤고, 올해부터 제가 안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선수는 얘랑 비교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올해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왜 그러면은 사실 진짜 그렇게 1대1 대응되는 선수는 세상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2의 누구 이런 거. 제2의 패트릭 케인이니 이런 거는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그 두 선수가 비교한,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미디어에서 그런 식으로 쓰는 이유는 그냥 키 비슷하고 득점을 비슷하기 때문에 패트릭 케인이다, 이게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부터 그런 비교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팀들이 몇 팀 있는데 눈에 띈 팀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팀 어느 팀이었나요? 아무래도 1, 2번 픽을 가져간 뉴욕 레인저스, 뉴저지 데블스와 뉴욕 레인저스라고 할 수 있겠죠. 뉴저지 데블스 예상했던 대로인가요? 1순위 잭 휴즈 뽑았습니다. 사실 휴즈와 이제 카코 같은 경우에는 두 선수 중에 조금 더 이제 더 다양하게 써먹을 수 있는 거라든지,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금 성인 무대에서 당장 완성된 플레이라는 건 카코지만 그래도 휴즈의 이제 전반적인 모든 툴을 비교해봤을 때는 휴즈가 위인 건 사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휴즈가 됐고요. 플레이메이커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 굉장히 빠른 템포에서도 플레이 전개가 가능하고, 물론 신체 조건에서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선수가 이제 신체 조건이 불리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덩치들이 굉장히 커지는 이제 성인 리그이기 때문에 퍽을 간수한 능력에서도 뛰어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휴즈 선수는 그 부분에서도 당연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데블스가 결과적으로는 휴즈, 히시어 이렇게 1번, 2번 센터 조합이 굉장히 잘 이루어진 팀이 됐기 때문에 이게 뭐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지금 휴즈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오래간만에 좀 뛰어난 재능 어떻게 보면은 올해는 그렇게 아주 눈에 띄는 선수들이 조금 덜하다라고 어떻게 보면 생각이 되는 드래프트인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카코 휴즈는 진짜 최근 10년 드래프트에 비교해봐도 굉장히 높은 순위에 들 수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휴즈를 뽑았다라는 부분에서만으로도 뭐 이미 승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잭 휴즈 선수는 또 밴쿠버 커넉스 작년에 1라운드 7순위 지명받았던 퀸 휴즈 선수 동생인데 야, 형제가 1라운드에 다 그것도 1순위, 7순위. 야, 집안 경사네요. 휴즈 이제 집안이 하키 집안이고요. 네. 아버지도 선수였고 그리고 후쿠지 선수가 옛날에 일본 LA 킹스에 있을 때 그 당시에 있었던 코치였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런데 그때 그렇게 작은 애들이 1픽이 됐네라는 거에서 참 그때 그렇게 작았는데 올해 1순위 됐다고 하면서 굉장히 네. 놀랬던 트윗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예. 루크 휴즈라고 동생이 또 있대요. 하키 그렇습니다. 선수. 이 선수도 이제 앞으로 드래프트에 나올 텐데 기대가 되네요. 뭐 그밖에 뉴저지 데블스 또 다른 선수들도 있었잖아요. 2, 3라운드에 뽑은 선수들 다 괜찮아요. 2라운드에서 뭐 니키타 오츠쿠 선수라든지 3라운드에서는 다닐 미슬 이런 선수들을 선발했는데 뭐 오츠쿠 선수는 퍽 운반에 뛰어난 수비수 그리고 미슬 선수는 KHL 레벨에서 굉장히 좋은 공수양면에서 뛰어난 레벨을 선보였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은 2, 3라운드에서 뽑은 선수들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그 2라운드 이제가 있는 날 PK 수벤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아, 맞아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뉴저지가 조금 이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BK 수벤 선수의 이적 소식도 좀 큰 뉴스 중에 하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눈에 띈 팀들 두 번째 뭐 말씀 주신 대로 2순위 픽을 갖고 있었던 뉴욕 레인저스죠. 뭐 레인저스고 카포카코 선수를 내려왔다라는 부분에서 잘 뽑았다 그냥 뭐 들어갈 역시나 수 있습니다. 예상대로. 뭐 네. 뛰어난 득점력, 스틱 핸들링과 같이 공격에서 굉장히 큰 가능성을 가진 선수가 카포카코 선수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레인저스 공격진이 점점 이제 나이가 들었고 지금 당장 1년, 2년 남은 계약 선수들을 덜어내고 싶어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뭐 카코 선수의 도움 상당히 좋고요. 스케이팅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아주 막 특급 진짜 탑엔드 기량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카코 선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훌륭한 득점 능력을 지녔다라는 거는 주 포지션인 센터가 아닌 윙어로서 놓아도 굉장히 큰 가치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 카코 선수 선발 좋았네요. 예. 2라운드 이후는 어땠습니까? 뭐 2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매슈 로버트슨 선수를 뽑았는데 이 선수가 모든 상황 그러니까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하키 선수에게 좀 좋은 칭찬은 뭐냐면은 모든 상황에서 이 선수가 기용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도 되는데 로버트슨 선수는 좀 그런 제목을 지닌 선수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고요. 칼 헨리크손 선수라고 이제 프렐룬다 주니어 팀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인 이제 선수가 있습니다. 공격수인데 이 선수도 기량 자체가 상당히 뛰어났기 때문에 2라운드에 뽑았던 두 선수도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요약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군요. 뉴저지와 뉴욕 레인저스 이 두 팀은 1, 2순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 선수 하나 뽑은 것만으로도 일단 성공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외에 지금 눈에 띈 팀들은 좀 완전 상위 순위 아니었던 팀들인 것 같아요. 다른 팀 한번 볼까요? 뭐 어떻게 보면 완전 상위 순위죠. 근데 이 정도도? 뭐 그렇죠. 네. 5순위였기 때문에 LA 네. 킹스입니다. LA 킹스 긍정적으로 보시는군요. 뭐 다방면의 경기 운영에 능한 알렉스 터콧 선수를 뽑았어요. 근데 이 선수도 다재다능함이 상당히 매력인 선수고 어떻게 보면 뭐 안제 코피타르 선수와 마찬가지로 이제 어떻게 보면 1, 2라인 센터가 되든지 아니면은 뭐 많이 배우겠죠. 비슷한 유형의 선수라고 하면은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다재다능함이 주력인 선수입니다. 그리고 1라운드에 지명된 토비아스 베른포트 선수도 상당히 좋은 스케이팅 능력 그리고 경기 읽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1라운드에 뽑은 두 명의 선수를 잘 뽑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고요. 아까 터코 선수가 그렇다고 뭐 아까 뭐 비교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선수와 비견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차적으로 이제 모든 플레이에 능한 그
코피타르 선수와 터코 선수를 가지고 있음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예. 2라운드 역시 뭐 지명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17살 나이로 50골 이제 50골을 득점을 한 선수인데 이 선수가 2라운드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 아르투르 칼리에프 선수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픽이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넣는 사람에 따라서는 1라운드 중반에 지명될 것이다라고도 예상을 한 선수 이제 분들이 많았는데 칼리에프 선수가 2라운드까지 떨어졌는데 LA가 이제 지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지목이 아니고요. SHL 프렐룬다에서도 굉장히 좋은 득점력을 과시한 사무엘 피게모 뭐 이런 선수를 지명한 것도 LA 킹스의 미래를 좀 다지는데 이번에 4명 들어온 선수가 상당히 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LA 킹스가 참 지난 시즌 많이 힘들었는데 이번 드래프트에서 뭔가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성과들을 낸 것 같군요. 지켜보겠습니다. 눈에 띈 팀들 한 팀 더 있죠? 예, 콜로라도 애벌렌치입니다. 콜로라도 애벌렌치는 1라운드에서 수비수를 뽑았어요. 예, 1라운드 4순위로 이제 보언 바이럼 선수를 지명을 했는데 이번 드래프트에서 제일 뛰어난 선수가 누구냐라고 하면 사실 보언 바이럼 선수가 제일 뛰어난 선수라고 수비수 중에서요. 그렇습니다. 예. 뭐 공격 부분에서 날카로우면 날카로움이고 수비 부분에서 뭐 갭 컨트롤이라든지 수비 리딩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과시했기 때문에 이 선수도 마찬가지로 모든 상황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귀중한 선수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16번째로 지명한 앨런 유훅 선수도 스케이팅, 스틱 핸들링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기량을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게다가 좀 속도를 잘 활용을 하기 때문에 수비적인 움직임에서도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선수가 유훅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콜로라도도 1라운드 2명을 상당히 잘 뽑았다. 그리고 지금 이미 콜로라도는 젊은 선수들이 상당히 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트렌드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가장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는 눈에 띈 팀들 다 살펴봤고요. 다음 카테고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날카로운 지명이 돋보인 팀이라고 정해주셨는데 이것도 좀 긍정적인 평가인 것 같은데요. 주어진 지명에서 최선을 다 뽑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처음으로는 몬트리올 커네이던스입니다. 어떤 지명이 있었습니까? 콜 코필드 선수가 이번 드래프트에서 그냥 순수 득점으로 누가 제일 뛰어나냐 하면은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올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런데 득점력이요? 그렇죠. 코필드 선수를 뽑았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라운드에는 제이든 스투블이라는 선수를 뽑았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도 팀의 템포를 상당히 올려줄 수 있는 선수예요.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면은 팀 기조 작년부터 몬트리올이 상당히 빠른고 이제 사이즈는 좀 작더라도 이제 뭐 머신건 공격 뭐 이렇게 뭐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빠른 공격을 좀 선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 팀 컬러에 딱 맞는 코필드 스투블 선수를 뽑았기 때문에 저는 좀 날카로운 지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작지만 빠른 움직임으로 득점을 올려줄 수 있는 선수들 그런 컨셉으로 좀 지명이 된 것 같은 몬트리올이네요. 날카로운 지명 한 팀 더 있습니다. 어딘가요?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입니다.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는 1라운드 좀 뒷순위를 갖고 있었어요. 예, 올해 뭐 굉장히 또 성공한 예상치 못한 이제 이 동부 결승을 가면서 상당히 이제 낮은 순위의 드래프트 지명권이 있었는데 네. 28번째입니다. 사실상 28순위. 2라운드죠. 예. 사실상 2라운드였는데 라이언 스치키 선수를 지명을 했어요. 이 선수도 상당히 빠른 템포에서 정확한 패스와 시야가 돋보이는 플레이메이킹 센터 자원입니다. 네. 그렇다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마추어 레벨에서는 이 선수가 페널티킥도 곧장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소속 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캐롤라이나 보시면은 이 부분에서 좀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세바스티안 아호라든지 그다음에 조던 스터리라든지 이런 좀 좋은 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잘 키우면 스키 선수가 굉장히 의외로 좀 더 성공하는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합니다. 그리고 2라운드에서 참 캐롤라이나가 또 잘 뽑았어요. 36순위 지명권으로 지난 언더20 최우수 골리라고 할 수 있는 표트르 코트체코프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어떻게 보면 저는 스펜서 나이스트 선수와 골리 유망주에서 거의 1, 2랭킹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하는데 네. 2라운드 36순위 지명이면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재다능한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 제미슨 리 선수를 44순위에 지명을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캐롤라이나도 2라운드에서 괜찮은 선수를 많이 뽑았네요. 네. 지난 플레이오프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캐롤라이나 이번 드래프트에서도 그에 못지않은 강한 인상을 남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해보겠고요.
다음 카테고리입니다. 다소 엇갈린 의견을 남긴 선택을 한 팀들이라고 정해주셨는데 여기까지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너 아주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네. 그래 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팀들이 두 팀입니다. 어느 팀인가요? 디트로이트 레드윙스가 처음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여기 디트로이트도 성적이 좀 시급한 팀인데 좀 엇갈리는 모양입니다. 올해 참 많이 기대를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아이저먼 단장 부임 첫 드래프트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많이 좀 기대를 모았는데 6순위로 모리츠 자이더라는 DEL 선수를 주심 선수를 뽑았어요. 1라운드 6순위면 나쁘지 않은데 상당히 높은 순위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리츠 자이더 선수를 뽑았는데 이 선수가 상당히 큰 신장을 가지고 있고 공격 가담과 같은 능력, 진짜 공격 가담 자체는 좋은 선수입니다. 그런데 공격 가담은 좋은데 퍽 간수 능력 같은 부분에서는 그렇게 뛰어난 선수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좀 6순위. 심지어 이거는 자이더 선수 본인도 6순위로 뽑히고 놀라는 이제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정도였고요. 독일 출신의 수비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라운드에 뽑힌 안티 투오미스토 선수도 35순위에 뽑혔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퍽 운반 같은 능력에서는 꽤 괜찮은 이제 수비수입니다. 그런데 스케이팅에서는 그렇게 큰 강점을 보인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팀 속도를 올려줄 만한 제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35순위면 2라운드에서도 굉장히 상위권 이제 지명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카드를 쓰면서까지 자이더 투어미스토를 뽑았는데 이 두 선수가 저는 나쁜 선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해당 순위에서 지명될 가능성은 0에 가까웠던 생각보다 선수였어요. 높은 지명을 받았다. 예. 이 두 선수가 6순위, 35순위에 뽑힐 정도였냐라고 하면 그렇게 예상한 선수 그 전문가는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이저먼 단장의 어떤 시각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죠. 뭔가 봤겠죠. 예. 근데 그 뭔가 본 게 실패를 한다면은 당연히 비난의 화살로 돌아갈 그 수밖에 안목이 없고요. 어떤 결과로 나올지. 그렇죠. 그 궁금해지네요. 부분은 뭐 당연히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 저는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뭐 어떻게 보면 디트로이트가 이제 유망주를 서두르지 않는 시스템을 가진 팀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포텐셜을 진짜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더 좋은 선수들을 뽑으면은 그게 더 극대화될 그게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또 이제 정당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적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물론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을 놓고 봤을 때는 좀 위험한 그런 지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흥미로운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팀 보겠습니다. 엇갈린 의견을 남긴 팀들. 시카고 블랙호크스입니다. 시카고 블랙호크스 1라운드 3순위를 갖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나쁜 지명을 했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지금 커비 다크 선수가 참 다재다능함이 돋보이는 선수고 모든 상황에서 활용될 만한 선수. 지금 뭐 이런 굉장히 지금 눈에 띄는 선수들을 추려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활용될 만한 선수, 그만큼 좋은 선수다라는 부분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요. 팀을 재편한다면 사실 다크 선수가 굉장히 중심축이 될 만한 선수임은 분명합니다. 예. 그런데 바이럼 턱콧을 거르고 다크를 뽑았다라는 부분에서 좀 이제 의문부호를 가지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쁘진 않지만 바이럼 턱콧을 거르고 다크 이거는 이제 좀 그렇기 때문에 좀 의문스러운 사실 픽이라고 할 수 있는 잭 휴즈, 카포카코는 뭐 1, 2순위 거의 그렇죠. 기정사실화였고 확정이었어요. 3순위 이하는 어느 정도 변화의 변수는 있었는데 선택은 커비 다크. 근데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군요. 그렇죠. 지금 당장 바이럼만 봐도 시카고에 그렇게 수비진이 뛰어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이럼이 조금 더 이제 가능성이 있었는데 왜 다크를 선택을 했는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뭔가 또 스카우트진의 생각이 있겠죠. 그리고 2라운드에서는 알렉스 블라식 선수를 뽑았는데 굉장히 큰 신장을 지녔고 공격에서 재능이 있는 선수는 맞아요. 근데 이 선수의 약점은 경기력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이 굉장히 큰 약점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선택을 했다라는 부분은 지금 레드윙스나 블랙호크스나 좀 약간 엇갈린 의견을 좀 가질 수 있는 지명이라고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나중의 결과, 나중의 평가가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 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카테고리 보겠습니다. 기대 이하의 지명인데 실망스럽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어느 팀인가요? 실망스럽기도 하고 왜 이 선수를 지금 뽑아? 라는 느낌을 가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팀은 템파베이 라이트닝이에요. 이 정규리그 최강 팀이었는데 뭐 어떤 선수가 있습니까? 지명 순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한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드래프트가 좀 이상하게 1라운드급의 이제 뽑힐 거라고 생각한 선수가 2라운드로 굉장히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캐롤라이나 28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1라운드 8번째 뽑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짜. 네.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좀 2라운드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선수를 지목할 가능성이 1라운드 후반임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굴 뽑았냐면 놀런 풋 선수를 뽑았어요. 근데 이 선수가 플레이메이킹 능력은 뛰어난 거는 이제 다 이제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선수였지만 슈팅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으면서 스케이팅에 굉장히 큰 약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근데 네. 이런 선수를 뽑았다. 그리고 근데 그 놀런 풋 선수의 형이 지금 템파베이 라이트닝의 이제 그 시스템 유망주 시스템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네. 형제를 이제 같이 뽑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놀런 풋 선수를 뽑을 거라면 한 2라운드나 3라운드에서 충분히 뽑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1라운드에서 이렇게 굉장히 극명한 약점이 있는 선수를 뽑았다라는 부분은 템파 팬 입장에서는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결과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기대 이하 두 팀 더 있습니다. 이럴 수가. 오타와 세너터스를 꼽아주셨네요. 이 줘도 못 먹는 팀이 오타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시 톰슨 선수를 19번째로 뽑았지만 이 선수는 공격형 수비수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번째로 뽑았어요. 그리고, 핀란드 선수네요? 예, 핀란드 선수고요. 네. 그리고 32번째로는 셰인 핀터 선수를 뽑았습니다. 이 선수도 뭐 좋은 공수겸장 센터가 될 가능성이 있는 선수지만 두 선수 모두 굉장히 분명한 약점들이 있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한 명은 완전 공격형 수비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큰 약점이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1라운드에 뽑힐 만한 선수들이 2라운드에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도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이 지명들은 그렇게 좋은 지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셰인 핀터 선수를 뽑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갈 거였으면 그냥 LA 킹스 뽑았던 칼리에프 선수를 뽑는 게 훨씬 나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참 오타와도 1, 2라운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콜럼버스가 좀 도와줘서 19순위면 괜찮게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았고요. 톰슨 선수와 핀토 선수는 드래프트가 예상 같은 경우에는 2, 3라운드 정도의 지명이 될 예상을 가졌던 선수들인데 네. 너무 일찍 뽑아버렸어요. 팬심으로 봐도 좋은 점수를 주긴 어렵군요. 오타와 세너터스였고요. 마지막으로 기대 이하의 지명 한 팀 더 있습니다. 플로리다 팬서스. 놀라운 선택을 했어요. 예. 1라운드 13순위를 갖고 있었는데 골리를 뽑았습니다. 스펜서 나이트 선수를 뽑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골리가 제일 이제 지금 이번 드래프트 프로에서 제일 좋은 골리였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골리 중에서는 최고 그렇죠. 평가를 받았던 선수인데 13위 순위는 사실 최근 NHL 트렌드는 1라운드에서는 거의 골리를 뽑지 않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골리라는 게 정말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주니어에서 좋은 순위를 남겨도 이 진짜 망하는 선수가 이제 소위 말하면 진짜 망하는 선수가 태반입니다. 진짜 굉장히 좋은 이제 그 상위 라운드 이 선수는 진짜 성공할 거야. 그런데도 제대로 자리 못 잡고 이제 NHL 레벨에서는 통하지 않은 선수들이 진짜 많은데 나이트 선수가 100% 통할 거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 범주에는 들어가지 그는 꼴리는 아닌 것 같거든요. 오히려 네. 표트르 코체코프 선수가 조금 더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 선수는 2라운드까지 떨어졌어요. 2, 3라운드. 보통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왜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라운드 13순위라는 굉장히 좋은 지금 순위를 가지고도 위험할 수 있는 너무 큰 도박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위험한 픽을 했다라고밖에 평가를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2019 드래프트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오늘 언급됐던 거론됐던 선수들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 NHL을 호령하는 그런 주요 선수로 자리매김할 것인지 아니면 또 소리소문 없이 조용히 또 사라지는 선수도 있을 거고요. 지켜봐야죠. 지금 이제 평가는 지금 시점에서 내릴 수 있는 얘기고. 이전에 주니어에서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국가대표팀에서의 모습 이런 부분에서 내린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성인 레벨에서 통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이제 이런 모습 보였을 때는 아무래도 통할 레벨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느낌으로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 마음 같아서는 사실 모든 팀을 짚어드리고 싶습니다만 시간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어쩔 수가 없다. 연습 기자님의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까지 글을 쓰진 않았지만 네. 아무래도 한번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현숙 기자님 블로그도 있고요. 손상호 기자님도 페이스북에다가
정리를 한번 해놓으셨더라고요. 이미 하나 올려놓으셨다고요? 네. 그 두 개 확인하시면 네. 예, 좋지 않을까 두 싶습니다. 분의 의견이 또 갈리는 부분이 있을 거니까 재미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하인드넷 함께하고 계시고요. 마지막 소식 고교 리그 소식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